이거 정말 싸게 낙찰받은 거예요. 시세보다 2천이나 싸게 낙찰받았다니까요. 경매 처음 시작하면 이런 말 많이 들으시죠? 정말 이게 싸게 잡은 건 맞을까요? 왠지 좀 확 와닿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정말인지 아닌지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의 허들을 낮춰드리는 부동산 가르쳐주는 티처 불가티킴입니다. 이 가격 진짜 싸게 낙찰받은 걸까요? 초보를 위한 가격 착각 탈출법, 이 시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착각하는 가격 착각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가장 많이 한 실수는 낙찰가만 보고 되게 싸게 잡았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시세가 2억인데 1억 7천에 낙찰받았으면 되게 싼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요. 만약에 낙찰가가 1억 7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거기에 취득세가 들어갈 것이고요. 최초에 그 집을 잡으신 거면 좀 괜찮지만 집이 2주택, 3주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는 달라질 수 있고요. 오래되고 이랬다면 그 집을 수리해야 되는 수리 비용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또는 거기에 살던 분이 세입자나 소유자든 그분을 내보내기 위한 비용, 명도 비용이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시원스럽게 편하게 나 금방 나갈게요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경매를 낙찰 당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저희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가 2억짜리를 1억 7천에 낙찰받았다고 해서 단순하게 3천만 원을 싸게 잡은 게 아니라요. 거기에 들어가면서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을 통했을 때도 정말 얼마 안 들어가야 그나마 그 정도 남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나중에 팔게 되더라도 또 남는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신다는 거죠. 또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가보다 싸게 잡았어 이러시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전세 시세가 1억 6천이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더 싸게 한 1억 5천에 잡으면 잘 잡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서 그 전세금을 내가 인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낙찰받으셨다가는 잘못하면 1억 이상의 비용을 내가 더 책임지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권리 분석을 할 줄 알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물건을 잡게 되신다고 하면 전세 보증금까지 인수해서 오히려 3억이 넘는 돈을 인수하고 낙찰받는 것처럼 되는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내가 잡은 매매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정도가 될 거라는 추정이고요. 실제는 내 건물은 더 오래돼서 신축에 되어 있는 가격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된다고 하면 잘못된 시세 파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손해보고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랑 비교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내가 잡는 물건의 연식과 비슷한 연도에 비슷한 평형의 물건을 알아보셨냐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파트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지만 빌라라든가 도생 같은 그런 물건들을 잡으시게 될 때는요. 시세가 연식에 따라도 차이가 크고요. 또는 평형에 따라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잘못해서 시세 파악을 해서 잡게 되시면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진짜 싸게 산 것과 싼 것으로 알고 산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싸게 산 분들은 그냥 느낌으로 하지 않고요. 정확한 시세 파악을 하신 후 그 계획에 따라 시세에 따라 맞게 사셨을 때 싸게 사는 거고요. 시세가 2억이라니까 감정가가 2억이라니까 1억 7천에만 샀으면 싼 거 아니야? 이 느낌으로 하시는 경우는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총 투자금이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는데 이런 비용을 다 계산했을 때도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남는 마진, 수익이 있겠다 싶었을 때 그건 괜찮은데 그런 계산이 없이 했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계산의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받은 낙찰가가 있어요. 그 낙찰가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뭐가 있다고 했었죠? 이걸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가 있고 또는 기존에 있던 세입자든 소유자를 내보낼 때 들어가야 되는 명도 비용이 있고요. 조금 오래되고 해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임대나 매매가 불가능하다면 그걸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리모델링, 수리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 비용을 모두 다 계산해서 총 투자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물건이 1억에 잡아서 수리비랑 모든 각종 비용을 통해서 1억 3천이 들어갔다면 사실 그 물건은 1억 3천에 잡은 거랑 동일하겠죠. 그랬을 때 1억 5천 이상을 팔 수 있다고 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건데, 반대로 팔 수 있는 가격이 1억 3천 원밖에 안 된다면 저희가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셔서 여러분의 투자의 원칙을 정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원금의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기준을 잡으십시오. 나는 투자를 1억을 했으면 최소한 1,000만 원은 남아야 돼. 그럼 10% 정도의 수익률이 되겠죠? 그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야, 난 1억을 투자했으면 20% 남아야 돼 라고 한다면 최소한 1억 2천 이상, 수리비를 빼고도 2천만 원 이상이 남는 구조가 됐을 때 그런 물건을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으로 너무 작은 수익을 보고 난 경험할 테니까 한번 해봐야지, 앞에 있는 부가티 킴이라는 친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많이 경험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셨다가 잘못하시면 큰 수업료만 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최소한 내가 잡은 금액에서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이 10% 이상은 나와야 그나마 혹시라도 안 좋은 경우가 있어도 손해보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꼭 명심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는 감, 분위기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정확한 시세 파악과 그리고 정확한 임장, 온라인, 오프라인 임장을 다 결합했을 때 그렇게 정확한 계산에 따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 안 하셔도 돼요. 나한테 남는 게 얼마나가 중요한 거지 싸게 샀다는 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가티 킴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경매 허들을 낮춰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물건들 계속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